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Better Blocks Efficient Columnar Compression for Data Lakes라는 시그모드 23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이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서 죄송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서 전체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데이터가 주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RDBMS로부터 그런 스트럭처럴 데이터가 올 수도 있고, AI, ML 워크로부터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데이터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주입됐을 때 OLAP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런 어널리티컬 쿼리를 프로세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데이터들을 컴프레션해서 그 데이터 레이크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OLAP에서는 그런 컴프레스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디컴프레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그 컴프레션의 성능을 측정하는 두 가지 메트릭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OLAP 관점에서 봤을 때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컴프레션 레이시오는 네트워크 대역보도 영향을 미치지만 S3 프레싱 같은 경우에는 그 리퀘스트 횟수 가지고 과금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압축한 걸 가져와서 그 압축 해제했을 때 많은 데이터 생성되게 하면은 더 좋을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디컴프레션 스피드입니다. 어, 디컴프레션 스피드가 너무 막 오래 걸리게 된다면은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고, 근데 이지2 프라이싱 같은 경우는 시간당 과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건 더 많은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매트릭의 관점에서 이 베러블럭스가 진짜로 좋은 건가 한번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나온 이밸류에이션인데요. 먼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오픈소스 칼럼날 데이터 포맷인 파케하고 ORC하고 비교입니다.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션 기능을 제대로 제공해 주는 게 않아서,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시오도 되게 낮고 그 디컴프레션 스피드도 되게 저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8K나 ORC에 약간 제너럴 퍼포즈 컴프레스를 해가지고 압축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스냅피로 압축한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 경우에는 컴프레션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나오지만 디컴프레션 스피드는 매우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프레션 레이시오에 옵티마이즈된 G 스탠다드로 압축한 걸 보여드린 건데요. 이 경우에는 컴프레션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매우 높게 나오지만 디컴프레션 스피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낮게 나옵니다. 이거는 레이시오와 스피드 간의 그런 트레이드 오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추후에 이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비용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 베러블럭스보다 더 비싼 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러블럭스에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압축돼 있는 컬럼날 데이터 포맷이고,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은 이런 컴프레션 레이쇼가 매우 높다, 그리고 디컴프레션 스피드가 매우 빠르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스킨 풀인데요. 일단 8가지 스킨들로 구성된 스킨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킨들은 매우 빠른 디컴프레션을 보여주지만 그 컴프레션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 풀에 있는 스킨들에서부터 데이터 특성에서부터 어떤 스킨들이 좋을지 그 잘 파악해서 잘 맞는 스킨들 정해주게 된다면은 그런 디컴프레션 스피드와 컴프레션 레이시오를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그 스킨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한 스킨들을 이용해서 컴프레션하고, 그리고 그거를 리커시브하게 그 최대 3번까지 반복해서 그 컴프레션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샘플링,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채취하는 건데 그 방식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뭐 휴리스틱, 그냥 통계 기반으로 휴리스틱하게 어떤 유니크 값이 너무 많다, 그런 걸로 이렇게 걸러낼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여기서 쓰긴 하지만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 그- 그- 뭘 얻어가지고 그 활용할 것인지 생각하고 음, 너무 이것저것 그 스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컴프레션 레이쇼를 보여주는 스킴들을 골라야 하는데, 근데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거를 다 하나씩 정의해 본 다음에 고를 수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샘플링을 사용합니다. 풀은 많다. 네, 풀은 많은데 그래서 보통 풀이 많다는 건 컴프레션 하는 스킬이 많으면 각각의 컴프레션이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는 데이터 특징이 있다고. 네, 그걸 안 보고 알 수는 없잖아. 네, 그 샘플링을 떠가지고 이게 어떤 특징을 대략 가지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스킨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맞을지 결정하기 위해서 샘플링하는 거 같아요. Select scheme among scheme pool based on sampling. 또 문장이 다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킨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킨풀에는 보시다시피 8개의 스킨이 들어있고, 마지막에 수도데시멀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새로 제안한 비실수값 컴프레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이 스킨들끼리 같은 색깔을 묶어놨는데, 이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RL입니다. 이게 런랭스 인코딩이라는 방식이고, 어떤 값이 반복해서 나올 때 그 값이랑 반복 횟수 두 개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들에 대한 배열과 그 횟수에 대한 정수 배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 RL이 약간 특별한 경우로 모든 값이 다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 값 하나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높게 되지만 이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둘 다 어떤 값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복사하면서 디컴프레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컴프레션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어 평균 런 랭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떤 값이 그 모든 값이 다 유니크하다면은 다 런 랭스가 다 1일 거고 그 경우에는 이런 RL을 적용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같은 비슷한 값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로 런 랭스가 작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원본 배열로부터 그 중복을 다 제거한 그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거의 인덱스로 다 값들을 치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코딩 결과로 그런 중복이 제거된 딕셔너리 배열 하나랑 그리고 그 각각의 인덱스로 치환한 코드 배열, 이게 정수 배열 두 가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프리쿼시 인코딩 같은 경우는 허프만 코딩이랑 유사한 건데 이런 프리퀀시를 기반으로 프리퀀시가 많은 자주 등장하는 값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의 비트를 활용하고 프리퀀시가 적은 값들 경우에는 그 많은 비트를 활용해서 그래서 총 비트 수를 그 값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비트 수를 아주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값들과 이 비트의 매핑이랑 그리고 그 비트로 다 변환된 비트맵 두 가지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FSTST는 Fast Static String Table인데 이거는 어떤 일단 문자열에만 사용될 수 있는 거고 문자열의 그 값 전체가 아니라 그 값의 서브스트링을 기준으로 해서 255개의 가장 프리퀀트한 서브스트링들을 심볼 테이블에 모아놓고 그들로 어, 그 값들을 치환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치환이라는 공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디컴포지션 할 때도 이런 코드를 다시 원본 밸류로 다 치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디컴포지션을 이루어집니다. 컴프레션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밸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달라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의 그 딕셔너리라고 친다면 딕셔너리 엔트리로 많은 값을 치환되기 때문에 더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든 값이 유니크한 경우에는 그 딕셔너리도 결국엔 저장되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그 크기와 그 원본 배열의 크기는 똑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크 밸류는 그러니까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들이 성능이 결정되게 되고
다만 이제 FSST 같은 경우에는 그 값 전체가 아니라 값들의 서브스트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유니크 밸류라는 레이시오와는 좀 무관한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FOR과 BP 설명드리겠습니다. FOR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값과 정수 배열을 인코딩하는 방법인데 기준값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값을 만약에 그 어떤 정수 배열의 최소값으로 잡으면은 그 최소값과의 차이만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FOR 같은 방법은 이제 큰 숫자들이 다 작은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작은 숫자로 표현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비트 수가 적게 사용된다는 거고, 그래서 적은 수의 비트만을 이용해서 그 숫자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비트 패킹입니다. 그래서 FOR을 먼저 적용한 이후에 비트 패킹을 이용해서 전체 비트 수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런 예시가 있는데, 그첫 번째 배열에서 그 기준값을 107로 잡으면은 그 배열은 그것과의 차이인 0, 1, 3, 8 이런 식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전부 다 32보다 작기 때문에 5비트로만 이내로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원래 8비트 정수의 문자를 아니 정수 배열은 5비트 정수 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적은 비트 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식의 문제는 갑자기 막 음수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대부분의 값들은 다 비슷한 레인지에 위치하는데 어떤 값들만 너무 튀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레인지가 되게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음수나 되게 오케이셔널하게 나오는 되게 큰 값들을 익셉션으로 처리해주는 방법이 패치드 FR이라고 PF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FR을 적용하면은 그런 비트 피킹까지 된 어레이 하나랑 그리고 그 익셉션은 이제 인코딩 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디컴프레션은 이제 베이스 밸류를 원래 원본 밸류에다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또 되게 단순하게 디컴프레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컴프레션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그 레인지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 다 차이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비트 패킹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로어링 비트맵입니다. 로어링 비트맵은 원래 정수 집합을 표현할 때 정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비트맵이 있는데 그 비트맵의 문제점은 되게 어, 정 집합의 사이즈가 작은데 큰 수가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적은 수의 큰 수로 집합이 구성되는 경우에 아주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보면은 그 빈 집합에 저 2의 23승 숫자 하나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셋을 이용하면은 그냥 정수 하나만 저장하는 걸로 가능하지만 만약에 BTM을 이용하게 되면은 2의 23승계의 비트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1메가바이트라는 되게 큰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닝 배틀맵에서는 약간 그 정수 집합을 적당히 파티션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그런 셋이랑 비트맵을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사용되는 용례는 그 널을 인코딩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들이 널이 아닌지를 다 0과 1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널 맵을 비트맵, 로어링 비트맵으로 인코딩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 제시된 PD라는 인코딩 방법인데 이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어떤 실수 값을 정수 두 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 하나 곱하기 10의 몇 승 해서 시그니피컨트와 익스포넨트 두 개 값을 저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3.25 같은 경우에는 325와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실수 하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표현되지 못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더블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트나 나라 넘버 같은 경우에도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근데 이들의 경우에는 10의 몇 승의 표현으로는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저링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익스포넨트를 22까지로 제한해 놓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는 값들 그리고 이런 인피니트 같은 표현되지 않는 값들은 다 익셉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익스포넨트를 23으로 예약해 놓은 값 23으로 표현해서 만약에 23이
등장하면은 얘는 익셉션이구나라고 해서 익셉션 어레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0.99 같은 경우에는 99와 2, 그리고 3.25 같은 경우에는 325와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피컨트는 이런 익셉션의 경우에는 시그니피컨트는 다 0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0 그리고 익셉션을 나타내는 23 그 익셉션 배열이 해당 값이 인코딩되지 않은 상태로 원본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D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수보다는 정수가 아무래도 컴프레션이 적용할 수 있는 컴프레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로 바꾸게 된다면은 그런 컴프레션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그 비트 패킹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에도 이제 익스포넨트 원래 IEEE 754에는 그 익스포넨트가 다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에 그 1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비트 패킹을 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 경우에는 디컴프레션 스피드는 이 시그니피컨트와 익스포넨트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수행이 가능한데, 근데 익셉션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디컴프레션 스피드는 너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셉션 핸들링을 처리하는 오버헤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P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컴프레션이라고 하진 그 사이즈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블 하나가 32비트 정수 두 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비트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형 변환으로서 더 많은 컴프레션을 적용할 수 있다, 컴프레션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PD를 활용해서 컴프레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후에 어떤 정수를 컴프레션하는 기법이 하나 뒤이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스킨풀은 여기까지 설명됐고,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모든 스킨들은 다 단순하고 빠른 디컴프레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고, 따라서 이런 데이터 타입에 맞는 스킴을 결정하는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인코딩을 적용한 결과는 또 다른 정 자료형의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런 질문 주는데 만약에 전부 다 유니크하게 예를 우리 막 시리얼 넘버처럼 네, 유니크한 뭐 점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클런이 있으면 네. 그런 거는 뭐 무슨 스페셜 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나 한다면 어떤 거를 하는데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컴프레션 대상에서 그냥 제일 말씀드리면 어, 근데 시리얼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이게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파일을 이용하면 의미가 없는 게 그럼 예를 들면 마이너스 만에서 만으로 바뀌는 음. 그냥 이거에 굉장히 불과한 것 같아서 닭 일식 증가하는 뭐 SQL 시퀀스 같은 거 생각. 그러니까 1번은 뭐 이지하게는 그냥 그런 뭐 네, 올라가는 모노톤 스타일로 그냥 올라가는 게 있고 뭐 이거는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뭐 로컬하게 막 올라가다가 끊겨서 뭐 다시 뭐 1에서 10까지 올라가다가 뭐 110에서 뭐 150까지 가다가 막 이렇게 되는 좀 단속적인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정말 그냥 심플 1에서 뭐 한 만까지 이렇게 뭐 10만까지 올라가는 숫자는 컴퓨테이션 서브 스트링으로 자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전까지 서브 스트링을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대체를 하면은 반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근데 정수라서 그런 서브스트링을 이용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왜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을 샘플링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면은 네. 이 티저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컴프레션을 하는 게 더 이득이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뒤에서 특성이 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약간 다른 스킨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스킨 제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근데 이 중엔 없어가지고 네 약간 그런 시퀀셜로 이렇게 시리얼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RLE의 일종으로 RLE가 그냥 똑같은 값만 이렇게 했다면은 그거를 그냥 일씩 증가하는 길이를 저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RLE에는 물론 여기에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아, 네. 네. 그 동환이 형이랑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면은 그런 인풋이 있을 때 그 인풋의 특성은 어때요? 그 샘플링을 해서 최적화된 스킨을 찾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네. 그 최적화에 해당하는 최적화 타겟되는 팩터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컴프레션해서 최대한 IO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타겟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해석을 해서 결국 레이턴시를 줄이는 쪽으로 좀 타겟을 할 거냐. 매트릭은 무조건 컴패리션 레이쇼입니다. 최대한 많이 줄어드는. 그러면은 이제 그 컴프레션 레이쇼랑 디컴프레션 스피드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해석하는데 그 시간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걔네도 다 디컴프레션 다 빠르다고 했죠. 네, 디컴프레션 스피드는 다 빠르니까 다 빠른데 근데 컴패리션 레이쇼가 다 약간 그걸 선택한 이유는 얘네들이 디컴프레션 스피드가 빠르다고 했어요. 하나가 고정되잖아 빠르다는 게. 그럼 이제 컴프레션만 좋은 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지금 벡터가 잡힌. 네. 네. 그렇습니다. 나 재밌는데 샘플링을 할 때 네. 지금 딱 샘플링 하는 이 과정이 고정 사이트 데이터인지 네, 그런 사이트 있습니다. 베리어블 랭스는 안 되지? 네, 안 됩니다. 샘플링 할 때 연속으로 한 번 샘플링 포인트 잡으면 연속으로 몇 개씩 이렇게 샘플링 그룹 샘플링을 하니? 10개씩 전체 데이터를 10개 10등분한 다음에 그 각각 등분에 대해서 64개씩 가져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원행수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잡히고 네. 완전 랜덤하게 잡아버리면 잡힐 게 없거든. 네, 네, 맞습니다. 끝이야? 그러면 그게 내용 끝이네? 네, 그렇게 샘플링을 진행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이어서 컴프레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컴프레션 이게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칼럼 하나를 이제 64,000개의 블럭 단위로 컴프레션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런 블럭 여러 개를 패러럴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일단 64,000개 엔트리의 블럭이라는 점, 그리고 스킴 셀렉션, 그리고 컴프레션이 있는데 그래서 선택한 스킴으로 컴프레션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스킴 셀렉션 하는 과정에서도 컴프레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컴프레션 하려면은 스킴 셀렉션이 필요하고 이런 루핑 관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룹을 이제 3번까지만 하겠다 인 거고 그래서 3번 그 레벨이 3이 됐을 때는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스킴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끝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칼럼 하나를 이제 BTR 파일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안에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럭은 그 중간에 저 픽 앤 컴프레스라는 과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픽 앤 컴프레스에서는 먼저 스킴 셀렉션을 한 다음에 컴프레스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먼저 스킴 셀렉션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럭에서 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먼저 필터링을 합니다. 그 데이터 타입 중에 스트링만 FSFT 같은 경우는 스트링만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할 수 없는 데이터 그러니까 스킴들을 다 걸러내고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블럭에서 몇 개의 통계를 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휴리스틱으로 몇 개 더 걸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그다음에 샘플을 만든 다음에 샘플에다가 이 컴프레션을 적용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컴프레션 레이쇼가 높은 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스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통계를 활용한 필터링에서는 이제 그 FOR에서는 이제 그 레인지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민맥스 값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유니크 값 또한 다 통계를 내게 되고 그리고 평균 런랭스도 다 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통계를 다 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휴리스틱을 통해서 몇 가지를 걸러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RA 같은 경우는 평균 런 랭스가 이보다 작을 때는 그 적용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르게 되고, 그리고 유니크 밸류가 너무 많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딕셔너리가 유사한 것들은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뭐 프리퀀시 인코딩이나 그런 거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히리스틱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 이걸 통해서 먼저 그 스캠을 걸러내는 이유는 뒤에서 실제로 이거를 컴프레션 샘플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컴프레션을 하면서 그 스캠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킴 캔디데이트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스킴들을 다 검사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그 오버헤드를 줄이고자 이런 토기를 통해서 몇 개를 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컴프레션 레이쇼를 구할 때는 먼저 샘플링을 먼저 하고, 네,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는 그 아까 제가 이렇게 컴프레션 스킴을 고르고 컴프레션을 하고 그게 약간 루핑 방향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샘플링에 대해서는 샘플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서 얘가 샘플이다 하면은 걔는 샘플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그 다음 레벨의 컴프레션을 진행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캔디데이트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컴프레션을 해보고, 그러면 컴프레션 그 결과로 나온 거를 다시 픽앤 컴프레스로 넣어서 다시 그 스kim 셀렉션을 고르고 약간 이걸 반복해서 결국에는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한 다음에 가장 컨버션 레이쇼가 좋은 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걸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샘플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캔디데이트 스kim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얘 먼저 한다고 그 스킴을 적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kim 샘플에다가 이 스킴을 적용한 다음에 그럼 결과로 나온 그 데이터를 다시 중간에 저 픽앤 컴프레스로 과정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캐스케이딩 레벨이 1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샘플이 다시 샘플 스키마 셀렉션으로 가서 다시 이게 루핑을 도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의 스킴이 결정되었다면은, 그럼 이제 이 블럭 전체에 대해서 이 스킴으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 그 어플라이 스킴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전체 블럭 전체를 그 컴프레션한 결과로 나온 배열 데이터들이 다시 중간에 저 픽앤 컴프레스로 들어가서 다시 이거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샘플링을 할 때 그 레벨 3까지가 맥시멈이고, 그리고 그냥 블럭 통째를 하는 이 전 과정도 레벨 3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디컴프레스나 컴프레션 스피드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레벨을 3까지만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컴프레션인데 질문 있으시나요? 테스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다시 반복해서 한다는 게 좀 상황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 컴프레션 스kim 하나 적용하고 나면은 그 결과로 나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맞는 스킴이 있을 테니까 그 스킴을 먼저 고르고 스킴을 고른 다음에 다시 컴프레스 해주고. 컴프레스 된 걸또 컴프레스 한다. 그렇죠. 네. 어, 그게 원래 그런 이 논문의 어떤 새로운 컨트리뷰션이 아니면 원래 그런 식의 접근을 어,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 한 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약간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이렇게 캐스케이딩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하나 설명드리면은, 이제 아래로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런이 정수 배열이잖아요. 그럼 정수 배열이니까 이 정수 배열에 대해서 또 다른 컴프레션이 가능하고, 그러면 또 그 컴프레션 하고 나서는 또 그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또 뭔가를 할 수 있고, 약간 그렇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나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케이딩 스텝이 어떤 자료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당 자료용에 따라서
처음에 자룡이 있으면은 그 자룡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스킴이 두 번째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자룡이 있는데 그 결과로 나온 자룡이 또 다른 걸로 캐스팅 될 수 있다. 이 관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트리를 그리는 구체적인 방식은 이게 논문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근데 약간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서 뭐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네, 개 중 하나를 A를 적용하고 B를 적용했을 때 컴프레션 레이시오랑 B를 그러니까 뭐 C를 적용한 후에 D를 적용했을 때 레이시오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A와 C 중에 고른 다음에 하나가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 A 후에 뭘 할지 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세 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지수적으로 몇의 상승만큼의 케이스에 대해서 다 보는 건지. 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그러니까 하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일단 모든 경우에서 다 돌아보는 거는 샘플링된 데이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블럭에 대해서 똑같다고. 그러니까 스프레드에서 결정을 할 때, 네, 지금 결정을 할 때는 모든 케이스를 다 보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어떤 타입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스킴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캐스케이딩 스텝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걸 선택하면 캐스케이딩 스텝을 해보고 그걸 다 해본 다음에 그 루트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제일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좋은 루트 하나. 정말 많은 시도를 해서 정하는 거군요. 네, 그죠? 근데 데이터 엔트리가 그러니까 샘플 크기가 작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휴리스틱 같은 거 다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는 횟수가 막 엄청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걸 뭐 그리디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두 번 하면 막 더 좋은 엄청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설명드린 샘플링 과정이고, 이제 전체가 64,000개 블럭 하나가 64,000개 엔트리가 들어있으니까 6,400개 엔트리씩 10개의 파티션을 자른 다음에, 그리고 각각 파티션에 대해서는 이제 랜덤한 오프셋으로부터 64개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64개씩 10개니까 640개가 되고, 그러면 64,000개 640개니까 전체 샘플링 되는 크기 사이는 1%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의 샘플을 채취하는데 그럼 왜 10개랑 24개냐에 대해서 저자들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아니, 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코렉트 초이스라는 것은 이제 샘플링 하지 않고 그냥 블럭 전체에 대해서 그거를 스킴 셀렉션을 돌려봤을 때 가장 레이시오가 적게 나온 것을 정답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샘플링을 한 상태에서 그 스킴 셀렉션을 했을 때 그 동일하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몇 번이나 그 정답을 맞췄는지를 실험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이 640개,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인디비주얼 튜플이랑 첫 번째 결과는 이제 640개의 파티션 중에 하나씩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런 같은 걸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일 정확도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1 곱하기 6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션 하나니까 이제 전체 블럭에 대해서 그냥 640개를 그냥 시리얼하게 쭉 가져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 64,000개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특징들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별로 결과가 그리 좋지 않게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제일 정확성이 높았던 이제 파티션 10개, 64개씩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디컴프레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스캔들이 다 빠르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최적화 없이도 그냥 다른 파케에다가 스냅이나 G 스탠다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2.3배 정도 빠릅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SIMD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최적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SIMD는 이제 원래는 레지스터 하나에 데이터 하나를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 과정이었다면, SIMD 같은 경우는 큰 레지스터에다가 값을 여러 개를 저장해 놓고 이걸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인스트럭션 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컴프레션 할 때 고려해 보면은 각각의 스킴들은 약간 밸류 하나를 디컴프레션 할 때는 다른 밸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밸류가 디컴프레션 돼야 이게 디컴프레션이 가능하다는 그게 아니고 각각 독립적으로 디컴프레션이 가능한 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아리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복사하는 거고, 디셔너리 류는 이제 다 치환하는 거고, F4 같은 경우는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게 패러럴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SIMD를 사용해서 그거를 더 최적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인스트럭션셋은 AVX2에 그래서 256비트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테저 값의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8개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64비트니까 4개씩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심플 아리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스 하지 않고 컴프레스된 데이터에다가 바로 오퍼레이션을 치환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니? 어, 큰 숫자가 있는데 그걸 줄였어 너가. 네. 줄이면은 이게 트럼펫 잘랐을 거 아니야. 네. 기본 베이스로. 네. 스텝이나 뭐 기준 내가 필터링을 한다 그러면은 네. 크냐 장냐를 누르면은 네. 기준이 되는 값도 트럼펫을 하고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크냐 장냐로 디컴프레서 없이 바로 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 몇몇 아리스메틱 그다음에 로지컬 컴패리전 같은 경우. 그 쿼리 프로세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치. 근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로즈레스 원본 그 상태로 돌리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프레스 된 상태에서도 이 쿼리를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인데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근데 물론 그런 컴프레스드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스킨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전체적인 이 배럴 블럭 전체에서는 그거에 관련해서는 딱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드는 거 한 거야. 지금. 그죠? 근데 상이한 스킨들은 사실 성인 서로 다른 스킨들이면 지금 그치? 거의 일반 근데 내가 콜을 날릴 때는 이 원본 컴프레스 되는 거를 이거 그냥 여기다가 뭔가를 넣는단 말이야. 그냥 상향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콜이 갖고 온 프레디케이트에 있는 그거 갖고 비교할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 여기다 뭐 더하기 1 해서 그게 1보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 작업들이 꽤 있는데 에그리게이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바로 그냥 디컴프레스 없이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지. 그죠. 근데 이 캐스케이딩으로 여러 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바로 될지. 캐스케이딩 했을 때도 만약에 이제 그 형질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캐스케이딩이면은 네.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거야. 베이스 그 잘라내는 작업이랑 그다음에 여기 뭐 몇 개 더 해주는 비트 늘려주는 작업이랑 요거 일종의 리니어리티가 보장되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 얘기인지 알지. 잠시만요. 근데 저기서 논문에서 너가 이거를 우리는 논문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저걸 고려해버리면은 논문에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그 축 중에 하나가 날아가 버려. 컴프레션, 굿 컴프레션 레이쇼, 패스트 디컴프레션 했는데 야, 디컴프레스 뭐하러 해? 이렇게 돼버리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없어져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고려해도 되는 사항인 거지. 그게 필드에 있는데 이미 인크립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 센터의 프로바이더가 자꾸 고객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이 걱정이 앞서니까 네. 아예 인크립트 데이터 된 곳에다가 나의 오퍼레이션도 인크립트된 데이터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이 연구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말이 되는 얘기죠. 인크립트 이거 할 필요 없이. 음. 근데 약간 그런 그런 게 가능한 스킨들을 캐스케이딩 했을 때 상태에서도 그 그 컴프레스드 쿼리가 가능하게 하려면은 뭐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네. 네. 또 캐스케이딩 했어. 네. 여기 캐스케이딩 해. 네. 네. 작업을 해. 그리고 그 결과를 해당되는 애만 트리거 됐어요. 트레이싱 됐어. 이렇게 끌고 오면 되잖아. 걔네들은. 디컴프레스 자체가 뚝 떨어지잖아. 네, 세상에.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 내 거 바이오는 네가 해야 되겠다.
아, 근데 약간 연구가 돼야 되는 거 같아. 코인 3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저기 그 베리어블 랭스 데이터 레이크라고 얘기했잖아. 베리어블 랭스 데이터가 되게 진짜 그게 많을 텐데. 네. 그러니까 픽스드 랭스는 메타데이터 성격을 띠고 이렇게 스탯을 가지고 있는. 네. 이 베리어블 랭스는 뭐 스트링 데이터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스트링 데이터 압축률이 되게 좋거든. 네. 그럼 이쪽 뒤에 거는 그럼 샘플링이 가능하냐? 안 맞잖아요. 데이터는 어떻게 되겠지? 그치? 샘플링이 왜 안 되죠? 샘플링을 너가 이 데이터 랭스를 어떻게 할 거야? 어느 부분을 데이터 랭스를 근데 칼럼날에서는 결국에는 그 엔트리로 되는 거잖아요. 그 각각의 엔트리가 베리어블인데 너 샘플을 할 때 딱 샘플 잡아야 돼.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시작을 알아야 되잖아. 픽스는 시작을 알 수가 있잖아. 어느 부분인지 픽스드 랭스가 픽스니까. 근데 베리어블 랭스야. 컬럼너로 네가 잡아놨는데 베리어블이야 이렇게 들중간중에 하나는 10바이트, 하나는 26바이트, 뭐 11바이트 이렇게 되고. 너가 샘플링을 할 때 정확하게 시작점을 알아야지 얘가 어떤 성격이구나를 파악할 거 아니야. 그, 그 데이터가 약간 CSV 포맷이어도 그런 델리미터가 있는 경우도 어렵나요? CSV, CSV. CSV 네. 밀리미터를 커마로 하는 경우 네. 해봐. 아, 저한테 컴마 주세요. 그럼 너 샘플 어떻게 할 거야? 너 컴마 세퍼레이트 된 데이터 있어. 네. 내가 샘플 딱 1001번째 샘플 걸렸어. 너 1001번째 어떻게 찾아? 앞을 보지 않고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죠. 없죠. 그런데 CSV 탈락? 근데 그냥 이거 알고 있는 다 가져. 이 6,400씩 앞에서부터 쭉 해서 그냥 리너하게. 그럼 길이가 안 맞잖아. 누군 길고 누군 짧고 하는데 너 6,400 기준으로 그냥 아. 자른다고? 아하. 그럼 넥스트 컬럼과 이전 컬럼이 이렇게 싹 잘리게 되는데 그럼 괜찮아? 자 빨리 보내. 근데 데이터 사이즈는 이제 들쑥날쑥 하겠지만, 네. 그래서 하고 디컴프레스 했을 때 이제 애매한 거 이게 누구 거지? 어디가 시작이야? 어디가 끝이야? 그럼 결국, 핸들링 하다가 지금 생각이 안 나잖아. 네. 이런 데이터가 많아. 디스크립션 데이터가 그러니까 디스크립션 데이터가 되게 커. 네. 막 들어. 와이드 테이블. 디노멀라이즈 돼가지고 테이블이 들어버리면은 되게 컬럼도 막 200개씩 되는데 그 중에 막그 디스크립션 되는데 스트링 데이터가 막 떠 있으면은 네. 되게 크다고 한 로다. 네. 그럼 원래가 컬럼너로 했어. 네. 이런 이쁜 거는 괜찮아. 근데 이 어그리한 거는 이게 되게 크잖아. 스트링 막 100바이트, 200바이트짜리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지. YCSB 워크로 돌려봐봐. 1kB 돌리면 거기에 태반이 뭐 가비지 막 이렇게 스트링 막 제너레이션을 랜덤으로 네. 거기 걔네 컴프레션 안 되면은 지불해야 될 돈이 많이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디스크립션 데이터고 쿼리를 날리진 않죠. 그거에 대해서는 콜이 들어가지 않니? 니네 같이 하면 말 거라면 근데 지금 교수님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샘플링을 취할 때 샘플링의 뭐 엔트리 개수는 같지만 그들의 바이트 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달라질 수 있다면 내가 정확히 샘플링을 100개를 해줘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100개가 요 단위로 끊기지 않을 어떻게 단위로 딱딱 세 번째 요만큼 네 번째 101바이트 얘 17바이트 이렇게 끊어와야 되거든. 근데 걔 내부를 봤을 때 저희 앞에 나왔던 것처럼 앞에 프리픽스가 매칭되는 경우도 있었게 서울시 어디 뭐 관악구 이렇게 하고 비슷한 데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 네. 관악로 1 딱 하고 끊기는 데도 있고 관악로 1에 43동에 411호 되는 데도 있고 주소가 다양하잖아. 근데 앞에까지 쭉 비슷하게 나갈 거라고. 그럼 걔네는 사실 컴프레션 하면
좋게 컴프레션 될 거란 말이지. 주소 기준으로 쫙 서팅해가지고 스트링도 해가지고 가져가면. 네. 근데 그럼 걔네는 정확히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제 너가 패턴이 떠지잖아. 앞에까지 갔네? 프리픽스가 쫙 이렇게 비슷하네? 애매하지. 근데 이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컬러널에서 그런 베리어블 랭스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어쨌든 어떻게 구분해주는 델리미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 있을 수 있지. 네. 뭔가 앞에다가 너가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는 거 해야지. 어레이로 또 별도 어레이를 잡아주면 가능하지. 근데 그 별도 어레이가 이제 비용이잖아. 일반적으로 쫙 붙이고 싶단 말이야. 4바이트짜리, 8바이트짜리면 그냥 8바이트짜리 쭉 연속으로 붙이고 싶을 거 아니야. 네. 날리고 싶으니까. 안 그래도 그 컬럼 앞에 그 로우 아이디가 붙어 들어가는데 그것도 날리고 싶어 하는데 이게 데이터 작잖아? 눈에 별로 안 보여. 근데 데이터가 만약에 10테라바이트야. 눈에 보여 이제. 어. 그럼 애초에 저장할 때 샘플링을 할 거라는 가정으로 슬롯을 만들거나 하면서 저장을 해놓으면은 샘플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길이 그치, 할수 있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고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핸들링을 옛날에 왜 이게 왜냐면 이건 진짜 오래된 얘기예요. 이제 18년 전 얘기니까. 그 구글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앞에 256바이트짜리 해시키가 들어가고 그 뒤가 그 메인 웹페이지 컨텐츠가 다 들어가는데 웹페이지 컨텐츠는 다 기본적으로 전부 HTML이잖아. 풀 스트링이 아니야. 뭐라 그래야 되지? 길이도 다양하고. 네. 그럼 인덱스를 열어보면 이 앞에 있는 이 해시키 요거 제외한 나머지 뒷부분이 뭐 엄청 배려를 해 막. 근데 그 걔네를 컴프레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를 그 당시에는 막 했는데 그냥 그걸 들고 있었어 다. 근데 50테라바이트짜리 인덱스 전체를. 근데 그때 그 인터넷 들어가서 맡은 일이 그 중에 그 어떤 메리셔스 유저들은 본인 그 웹서버에 페이지 랭크를 엄청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정말 그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템플릿 웹사이트 우리 그 저기 쇼핑몰 웹사이트에 포맷이 템플릿 정해졌잖아. 네. 이미지 뭐뭐뭐 해가지고 이미지하고 뭐 이런 달라지는 부분들은 다 빵이야. 요 템플릿만 엄청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갖고 있어. 네. 그냥 밖에서 보면은 되게 파퓰러한 사이트니까 뭐 이렇게 링킹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인커밍 링크가 많으면 페이지 랭크 나중에 모을 때 얘가 되게 포인트가 높아지거든. 네. 그리고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을 써서 이 템플릿을 파악해야 됐단 말이야. 이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템플릿이네 이게 보일러플레이트 내 아니네를 실제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그 템플릿 이미지랑 이게 거짓으로 만든 건지랑 구분해줘야 되는 걸 작업을 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원본을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원본 스트링을 다 막 읽어서 다 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것도 사이즈가 줄여놓으면 작업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쉽게 막 될 수 있는 일은 그 쉽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 앉아갖고 한 2시간 생각하고 될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아니더라 이거지. 그런 문제였으면 이미 그때 당시에 그 나를 멘토했던 그 엔지니어들이 풀지 않겠어? 앞으로 그게 있더라고. 되게 골치 아픈 문제였어. 괜히 구글 메인 인덱스 사이즈만 계속 키우는 거야. 근데 그걸 한번 터니까 10% 넘게 날라. 그만큼 이상한 사이트들이 많다는 얘기지. 근데, 근데 그런 문제같이 막 레이크에 막 온갖 쏟아지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는 상관이 없지만 컴프레스 될 만한 데이터는 많이 있지 않겠냐. 주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프리픽스 앞에 그게 워낙 같은 게 많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게 FSST 아닌가요? 그 서브 스트링. 그치? 그걸 우리는 주소라고 말하고 있잖아. address field이라고. 네. 그것도 말하지 않는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는 말 아무 말도 해주잖아.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끊어서 들어가는.
우리는 DB를 사용하니까 DB는 이제 알잖아, 시멘틱하게. 네. 아, 주소네? 이거는 비슷하겠네. 010 전화번호니까 010에 뭐뭐뭐는 비슷하겠네. 묶어보자 한번. 뭐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 데이터가 아예 없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 세미, 언스트럭처드. 근데 그 FSST에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브 스트링을 고를 때 서브 스트링을 다 나눠서 각각 빈도수를 정할 때 걔네들을 어떤 이게 뭐 URL이다 아니면 다른 거다 약간 그런 힌트 없이 그냥 어찌 그럼 시작점을 알아야 되지 않니? 그죠? 그래. 아니, 이 논문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뭐, 뭔가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또 나오구나라는 생각은 들어. 컴pression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로 그럼 비교할 수 있는 스트링 매칭을 여기다 바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편리하지. 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 셋업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 네트워크가 100GBps라는 것 그리고 데이터셋이 타블로 PBI 이용했다는 것 두 개가 먼저 저 그 PBI 퍼블릭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 저 TPC 저 데이터 쓰고 있잖아. TPC 데이터 그 데이터인데 저 TPC 뭐 쓴 거야? TPC H입니다. 그래 H에 그 뒤에 들어가 있어. 베리어블 랭스 스트링이. 그래서 그냥 TPC로도 실험을 했고 근데 TPC는 저자들 말하기를 너무 이렇게 고르게 분포돼 있고 이렇게 정교도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근데 실생활에서 발견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 리얼월드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데이터셋으로 사용한 그래서 타블로에서 뭐 공개해 놓은 퍼블릭 워크북을 통해서 이렇게 모은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TPC는 원래 이전 논문에서도 컴퓨레이션 할때 컬럼너, 시스코 논문 오리지널 네. 논문 보면은 TPC H에 대해서 컬럼너 데이터 적용해가지고 컴프레션 시키면 95%씩 막 쭈그라들거든. 잘 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 음, TPC에 들어있는 컬럼 중에 픽스드 컬럼, 숫자 들어가는 컬럼. 네. 그래서 이 PBL을 사용했고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시오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베러블럭이 좋게 나오고 그 나머지는 안 좋게 나오는데 이제 컴프레션 레이시가 최적화가 많이 된 저 G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보다는 작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잘 나오네. 화폐하고 G 뭐라고 되니? G 스탠다드입니다. GSTD. 그래서 뭐 시스템 ABCD는 오픈 소스 포맷이 아니라 약간 특정 솔루션의 포맷.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시오는 G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나쁘지만 그 나머지보다는 더 좋게 나왔고 그리고 컴프레션 레이시오와 디컴프레션 스피드를 비교했을 때는 맨 처음에 나왔던 그래프이긴 한데 그래서 두 개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높을수록 그리고 디컴프레션 밴드위스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좋은 거니까 둘 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PD가 새로 그 제시된 스키인 만큼 이거에 대해서 그 개별적인 이벨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PD는 그 자체로는 컴프레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PD 다음에 PFR을 무조건 사용하도록 PFR을 이용해서 이 정수를 무조건 그 컴프레션 하도록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실수 컴프레션 기법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침프 128에 비해서 몇 가지 조금 안 좋게 나온 건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좋게 나왔고 그리고 침프 128에 비해서 안 좋게 나온 것도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는 건 더블이나 플로팅으로 표현된 그거를 네, 정수로 최대한 많이 바꿔가지고 네, 컴프레션 되게 유니한 형태를 바꿔서 그다음에 후속 리커시브 컴프레션이 되도록 만드는 게 맞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쟤네가 우리가 최고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법을 쓰는 게 의미하더라. 네. 그건 충분히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NIC 29랑 저 CMS 프로바이더 25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컴프레션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 쟤네 같은 경우에는 엑셉션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이 섹션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컴프레션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100G를 강조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100G를 이제 기가바이트로 바꾸면은 12.5 기가바이트 per 세컨드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는 다 지금 파켓은 오아시스는 다 그 위에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네트워크가 보틀넥인 거 아니냐. 아무리 그 디컴프레션 스피드가 아무리 잘 나와도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컴프레션 스루풋 같은 경우에는 디컴프레스된 그러니까 압축이 해제된 전체 데이터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압축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과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비교하기 위한 새로운 스루풋으로 이제 TC 스캔 스루풋이라는 거를 새로운 매트릭. 네, 새로운 메트릭으로 새로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맨 아래 그 네, 디컴프레션 타블을 나누고 네. 네. 그 앞에 저 그림, 이거 밴드위스는 컴프레션 밴드, 디컴프레션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컴프레션 상태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빠른 거를 하는 게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밴드위스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 컴프레스드 데이터 사이즈를 넣어서 같은 동일한 데이터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루풋을 비교해 보자. 그래서 스캔 스루풋 PC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니까 아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프레스드 된 데이터에 오퍼레이터를 보내, 네. 프레디켓을 보내라고 해버리면 얘 장점이 날아가거든요. 그죠? 최대한 줄여서 가지고 와. 엄청 빨리 내가 풀어줄게. 네. 이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야, 그냥 오퍼레이터 갖다 보내라고 해버리면 음. 뭐 알았어?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매트릭으로 스캔 스루풋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매트릭이고 그 두 번째는 스캔 코스트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S3는 이제 그런 리퀘스트 횟수를 가지고 과금을 하고 EC2 같은 경우는 시간당 과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컴프레션 된 사이즈에 그 고정 크기의 청크 사이즈를 곱한 다음에 S3 프라이싱을 곱하면 이제 S3의 요금이 나올 거고 그래서 디컴프레션에 사용되는 시간에 그 EC2 프라이싱을 곱하면은 그래서 전체 요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먼저 스캔 코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캔 코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근데 어떤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 노멀라이즈 코스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러블럭이 1로 잡았을 때 저 파케가 2.61배 더 비싼 거고 그리고 스냅필을 이용했을 때는 1.84배 그리고 G 스탠다드를 넣었을 때는 1.77배 더 많이 과금이 되는 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스캔 스루풋인데 어 원래 그 스펙상으로는 100GBps가 나오지만 그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한 91 정도가 최대 스루풋이라고 밴드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저 산이 이제 91 이 리밋 라인이고 그래서 저 스캔 스루풋이 저 수치에 근접할수록 최대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베러블럭이 제일 근접하게 나왔고 그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우축에는 말씀드렸던 스캔 코스트를 이제 역수로 해가지고 달러당 몇 번 스캔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릴레이티브하게 나타낸 것으로 그것 또한 저 베러블럭이 제일 잘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크게 까이지 않고 그냥 딱 있는 페이퍼야. 이게 뭐 이렇게 엄청나다고 와 이런 건 없지만 그냥 뭐잘 사이언티픽하게 정리 잘했고 그다음 명확한 거는 샘플링 해가지고 이거를 조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우리가 잘 찾아낸다. 네. 그리고 매트릭을 명확히 했잖아. 왜 우리가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컴프레스된 데이터를 빨리 가져와서 빨리 디컴프레스 시키는 게 CPU 코스트 낮추고 저 스토리지 코스트 낮추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 네.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 기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 이제 그 얘기 한것 중에 나왔잖아요. 리뷰어가 봤을 때 그냥 얘는 붙이려고 할 때 무슨 이유를 써야 되는지 이미 조에 요약이 잘 돼 있는 페이퍼인 거지. 네.